잘해주는 사람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연락이 버겁고 얼굴조차 보기 싫어지는 느낌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건 뇌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이 심리를 완전히 뜯어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이라는 단어, 사실 영어로 딱 번역이 안 돼요. 러브도 아니고 어펙션도 아닌 그냥 오래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감정, 그게 정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은 두 가지가 합쳐진 상태예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보상받는 느낌,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쌓이는 게 정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편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안심이 돼. 그 감각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정이 되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신뢰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분비될수록 뇌가 그 사람을 내 안전망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은 쌓이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습관화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설레던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그걸 당연한 배경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연인이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보면 처음엔 따뜻하게 느껴지다가 몇 달이 지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나중엔 답장을 안 해도 미안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집니다. 이게 뇌의 결함이 아니라 원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냄새를 생각해보면 돼요. 처음 들어간 공간에서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못 느끼게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뇌가 익숙한 자극을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늘 거기 있는 것, 늘 잘해주는 것, 늘 맞춰주는 것은 뇌 입장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자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당연해지고 그 당연함이 지루함으로 바뀌고 그 지루함이 어느 순간 냉담함에 가까운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이 빠르면 몇 달, 느리면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감정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해요. 상대가 나한테 계속 뭔가를 해줄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이건 뇌가 알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처음엔 고마워요. 근데 그 고마움이 계속 쌓이면 미안함이 됩니다. 미안함이 또 쌓이면 피로가 돼요. 그리고 그 피로가 어느 선을 넘으면 뇌는 이 피로의 원인이 되는 사람 자체를 피하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즉, 정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담감이 먼저 무너지는 거고 그게 겉으로 냉담함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이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고맙다는 건 알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근데 만나기는 싫어요. 연락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이 모순된 감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무의식에서 부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은 고맙다고 하는데 내 뇌는 이미 그 사람을 부담의 원천으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심리 연구들을 보면 관계에서 받기만 하는 상황이 몇 달에서 1년 정도 계속되면 회피 반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반응은 받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빈도가 줄거나 만남을 자꾸 미루거나 상대의 연락에 답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형태로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적 요소가 더해집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관계 안에서 기여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생겨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상대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내가 이 관계에서 왜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이 회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 반복돼요. 연인 관계에서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춰줬던 사람과
오래 사귄 파트너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는데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그 숨막힘의 정체가 바로 감정 부채의 압박이에요.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줄수록 내가 그걸 받아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쌓이면 결국 그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았던 이유, 그게 나중에 독이 됩니다. 나를 너무 잘 이해해줬던 것, 항상 내 편이 돼줬던 것,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챘던 것. 처음엔 그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뇌가 더 이상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엔 감동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사라지면 관계가 식습니다. 처음엔 선물이었던 것들이 나중엔 그냥 서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는 언젠가 질리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인이 된 자녀한테 여전히 모든 걸 맞춰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그 연락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과도한 보살핌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챙겨줘야 할 만큼 내가 혼자 못하는 사람인가? 그 느낌이 무의식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나를 아끼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자립심을 건드리는 관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질식감으로 바뀌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너무 착하고 뭐든 다 맞춰주고 항상 배려 넘치는 동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주치기 싫고 대화가 부담스럽고 그냥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것도 구조는 같아요. 그 배려가 계속 일방적으로 흘러오면 뇌가 이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를 불편함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국 연인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많은 관계가 식을 때 보이는 핵심 구조는 비슷해요. 감정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올 때 받는 사람의 뇌는 그걸 온기가 아니라 부담으로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착한 사람한테 오히려 깊이 끌리지 않아요. 심리학 연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인데 약간의 흠이 있거나 가끔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는 사람한테 더 강하게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해냈고 다른 한 명은 중간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꼈을까요? 결과는 커피를 쏟은 사람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프레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완벽한 사람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실수를 한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 훨씬 더 가깝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늘 맞춰주고 늘 이해해주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묘하게 설렘이 없다고 느끼는 거,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완전히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자극에는 처음만큼 강하게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변수나 불안정함이 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맞춰주고 늘 이해해주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사람한테서 묘하게 설렘이 없다고 느끼는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돼요. 가끔은 솔직하게 싫다고 말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한테 더 깊은 정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조건 맞춰주지 않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가끔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여유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무관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손 안에 모래를 쥐고 있을 때 꽉 쥐면 쥘수록 모래가 더 빠르게 빠져나가잖아요. 관계도 똑같아요. 너무 꽉 붙잡으려 할수록, 너무 완벽하게 채우려 할수록 상대는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적당히 놓아줄 줄 아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진짜 기술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건데, 잘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멀어질수록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더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는 역설이 반복되는 거죠. 이 역설이 반복되면서 한쪽은 지쳐가고 다른 한쪽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채로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둘 다 소진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잘해줬던 사람이 자존감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정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책이 시작됩니다.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고 관계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벌을 받은 것 같은 이 느낌. 근데 사실 벌이 아니에요. 구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할 시간에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고드는 것보다 이 관계에서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해법이에요. 그럼 이 냉각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해요. 뇌가 익숙한 것에 둔감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근데 속도를 늦추고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채우려 할수록 상대는 숨을 못 쉬어요. 그 답답함이 결국 부담으로 바뀌거든요. 가끔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가끔은 챙겨주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기술이에요. 비워야 채워지는 게 관계예요. 두 번째는 함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자극에 둔감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뇌는 다시 살아나요. 여기서 새로운 경험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같이 처음 가보는 곳, 같이 처음 해보는 것, 같이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 함께 변해가는 경험이 관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늘 상대에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를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솔직함이 관계를 진짜로 만들어요.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한테 상대는 더 깊이 연결되거든요. 잘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정이 떨어진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도 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내가 가끔 받는 입장이 되는 것. 내가 가끔 힘들다고 말하는 것. 내가 가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오히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관계는 한쪽이 계속 퍼주는 구조로는 오래 못 가요. 서로 주고받는 순환이 생길 때 비로소 온기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정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냥 피하거나 멀리하기 전에 잠깐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이 관계에서 뭘 주고 있는지, 받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불균형이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의 진짜 이유인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관계를 회복할 실마리가 거기서 나와요. 피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구조를 바꾸는 게 해결책입니다. 관계가 식는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예요. 정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상대가 잘못한 게 있는지 따지기보다 이 관계에서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사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이걸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관계에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대화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래 쌓인 정은 냉각기가 와도 그냥 없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그 관계가 차갑게 느껴진다고 해서 끝났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냉담함은 정이 사라진 게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서 어딘가 막혀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이 냉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으로만 흘러온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말라요. 근데 다시 순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가 주고받는 구조로 바꾸고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정은 쌓이는 것만큼
되살아나기도 하거든요.